안녕하십니까. 희락락 항상 즐거운 스타인북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라는 투자회사의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다른 회사는 수익률이 10%, 20%, 100%까지 떨어지는 그 관점에서도 8% 이상의 수익을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40년 이상 가까이 주식과 관련된 또는 상품 선물과 관련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경제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인생에 대한 원칙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책이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물른보고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접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셨습니까? 바로 이 두께입니다. 무려 700페이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스타인북 코칭의 원칙 중에 하나는 아무리 두꺼워도 이 책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명감, 아니 그런 원칙으로 이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949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음악가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그 전부터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렸을 때부터 쭉 했는데 캐디를 한 거예요. 캐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가들이라든지 일반 투자가들이 골프를 치면서 이런저런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첫 번째 투자가 뭐냐면 노스 이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항공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무려 3배 이상의 수익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사실은 그때 이 노스 이스트라는 이 회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다행인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주식은 그냥 투자하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이 포춘이라는 지금 경제지가 있죠. 매월 기업에 대해서 분석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와, 정말 청소년기 시기에 일찍부터 이렇게 금융에 눈을 떠서 분석하고 공부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감각이 이분이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앨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헨리 소로라는 그 수필가가 쓴 그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친구가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면 아마도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가 멀리 들리거나 느리더라도 그가 듣는 음악 소리에 발을 맞추어라. 내 북소리, 내 발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발걸음, 고객의 발걸음, 직원의 발걸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73년도에 큰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석유 파동이죠. 수개월 만에 기름값이 4배 이상이 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하게 되죠. 이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돈을 긴축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7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주식보다는 다른 쪽, 이 상품, 석유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도미닉이라는 이 증권회사에서 이 레이 달리오의 능력, 그래서 최고 연봉으로 그 회사에 스카우트 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그 브리치워터라는 회사를 창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은 주식시장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현장에서 뛰었던 상품 개발의 모형을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곡물의 수확 규모, 그 다음에 운송비, 가축의 체중, 사육 장소, 체중 중과율, 가축의 재고, 이렇게 가공했을 때 생산량, 소매점의 이익, 부위별 소비자의 선호도, 그리고 각 계절에 따른 도축 수량,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하면서 다양하게 얻은 것들을 모형화시키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브리치워터라는 회사가 투자 자문이라는 기초를 닦았다고 합니다. 상품에 대한 일일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보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자문까지 가게 된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예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많은 것 중에 원료 중에 하나가 닭고기인데요. 일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닭고기가 없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 닭고기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나 이 맥도날드 회사는 일정한 정도의 원자재가 들어가서 사용하기를 원했고, 닭고기 회사는 어떤 걸 또 원했을까요? 곡물. 특히 이제 대두가 사료의 원료인데 그것이 파동이 안 일어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투자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엮어주면서 이 회사의 기초를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1982년도 8월에 멕시코에 디폴트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라고 했냐면, 나 돈 못 갚겠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들이 자기 자본금의 뭐 2배 내지 3배 정도를 이 멕시코에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이제 파산 직전에 놓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금과 유로를 차익을 미국 재무부에 있는 채권 선물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악화되니까 그나저나 안전한 미 재무부의 채권을 사놔서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외로 미국 경제는 폭락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랬냐면, 멕시코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다시 안전자산이 유입이 된 거예요. 달러가 넘치게 돼 보니까 물가는 안정이 되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브리치워터는 완전 파산 직전에. 그래서 그 많던 직원들 다 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첫째, 맹목코 ጨ긴 자신감이 감정에 휘둘리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 이 미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런 가치들을 깨달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공격성을 조절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틀리는 것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배우게 되고,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모형들이라든지 원칙들, 알고리즘, 이걸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 이 시기에 이 사람의 커다란 이 젊은 시절의 실패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임팩트가 이 브리치워터라는 회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이 직원 중에 하나는 로스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큰 실수를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CEO로서 항상 고민이죠.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때 거래에 대한 오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거래 담당자는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분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이 간단한데,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제의 중대성을 분석하고 누가 책임자인지 분명히, 그래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남기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